러시아가 중동에서 나름 지분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전으로 왔는데 시리아의 해군기지, 공군기지 지킬 만한 힘이 없었던 거죠. 또 튀르키예가 러시아를 좀 괴롭히거든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습니다. 군사 지원도 많이 했고 드론 같은 거. 크림 반도 이쪽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오스만 투르크의 통제를 받던 지역이에요. 몽골이 러시아 쪽을 240년 동안 지배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얼굴 뒤에는 몽골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근데 크림 반도라는데 우리가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갖고 와서는 안 된다. 이란과 러시아가 사이가 그렇게 좋으면 푸틴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정에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이란이 그거 받을 것 같잖아요. 이란이 다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믿지 말아라. 박현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러우 전쟁이 3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제 중동의 생각 외로, 우리 일반인들 생각 외로 지분이 좀 많이 있었던 러시아의 영향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사실인가요, 교수님? 네, 사실 그렇죠.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쟁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그래도 시리아에 러시아 해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공군기지도 시리아에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나름 지분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 전쟁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겠죠. 초반에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잘 됐고, 네. 서양이 많이 도와줘서 그러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서 장기전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의 자기의 지분을 지킬 만한 쉽게 말하면 힘이 없었던 거죠. 군대를 빼고 그래서 지금은 시리아 해군기지, 공군기지 다 지금 놓친 상태고. 또 튀르키예가 만만찮게 러시아를 좀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꼭 이 반대쪽에 서가지고 깐족깐족대요. 러시아 힘들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유일하게 중동 지역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이제 오페크 플러스 때문에 그거는 서로 공생의 관계가 있고, 이란과도 지금 그 사이는 나쁘진 않은데, 네. 이란도 러시아를 바라보는 눈이 썩 예쁘지만은 않아요. 의외인데요? 둘이 이렇게 약간 시리아에서 동맹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같이 싸운 거는 네. 공동의 목표가 같아서 그러지, 둘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둘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가요?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따르투스 해군기지를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르투스 해군기지는 거의 50년을 운영해 왔던 거고, 네. 이 따르투스 해군기지는 러시아가 해군이 지중해에서 훈련을 하고 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지거든요. 네. 당연히 공군기지도 같이 가지고 흐메이민 공군기지 있고, 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지했어야 되는 거고. 이란은 그 공군기지나 해군기지가 이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지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에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지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이 정부군을 지지하는 거, 아사드 정부군을 지지하는데 그거는 같지만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러시아한테 속상한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시리아가 시끄러운 거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란은 자꾸만 레바논을 지원하니까. 네. 그 레바논을 헤즈볼라 지원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때리거든요. 네. 이스라엘 처지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커지는 것도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란이 지금 시리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면 더 머리 아프잖아요. 전선이 2개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때리는데, 때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눈을 감아줘야지 때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방공망을 켜지 않아야지. 근데 러시아는 조용히 살고 싶거든요. 그쵸. 이란이 이렇게 자꾸 떠들면 안 좋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때리는 걸 그냥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같이 싸우는데 너 진짜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리아에서 같이 싸웠대지만 네. 목표가 달랐어요. 그럼 요번에 시리아가 이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네. HTS로. 네. 이쪽도 질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뭐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애들이죠. 네. 근데 그럼 러시아 입장에선 제일 중요했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러시아는 다시 쓰기를 바라고 있고, HTS 하이아트라고 우리가 좀 교정을 우리 웅달실방이 좀 고급 채널인데 네. 우리 신문에서 하야트라고 나와요. 네. 하야트는 호텔 이름이고요. 아, 네. 이거 하이아트입니다. 하이아트. 예, 하이아트 조직이란 뜻이에요. 오거나이제이션이란 뜻이에요. 네. 예, 아랍어로 하이아트. 이 하이아트 애들은요. 러시아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러시아와 조건이 잘 맞으면 해군기지나 공군기지 쓰는 것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런데 러시아로 망명한 아사드 내노소. 전임 대통령. 예, 지금 러시아로 망명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국부를 가지고 망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러시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글쎄요, 뭐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러시아는 그거를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를 많은 나라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쟤네들은 인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미국은 자꾸 뭐 할 때마다 인권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러시아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하고 계속 봐주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독재자들의 친구. 최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못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해군기지, 공군기지 쓰기를 바라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여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네, 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네.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를 할 때 그냥 러시아어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러시아의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차라리 쓰게 해주는 게 어떻냐 미국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터키 때문에. 튀르키예가 힘이 세지니까 시리아에서. 얘네들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예. 그거를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튀르키예가 다 먹어버리면 머리 아프니까 네. 그거를 하나의 그 제어 장치로 러시아가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차피 저 군사기지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네, 군사기지 그 해군기지가 너무 좋거든요. 최고의 기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러시아는 어쨌든 뺏겨서 잃어버린 상황인가요? 잃어버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완전히 뺏겼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예, 노력을 하고 있죠. 교수님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튀르키예가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면서 지금 러시아를 중동에서 몰아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좀 친하게 지냈죠. 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 게 좋아서 친하게 지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이가요, 친한 친구들끼리도 잘 지내지만 친하지 않지만 굳이 나쁘게 지낼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 있죠. 네. 예,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진영으로 따지자면 튀르키예는 나토잖아요. 네. 그 나토니까 당연히 러시아하고 등을 져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특히 에르도안 정부는 러시아에게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협력하면서 있으면서 잘 지내왔죠. 네. 예.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연히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습니다. 예. 일단 나토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는 원래부터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좋았고요. 그래서 군사 지원도 많이 했고, 네.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거. 네. 근데 러시아와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까요? 불가근 불가원이에요. 너무 가깝게 하셔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러시아가 대국이기 때문에 뭐, 튀르키예가 뭐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와 좀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른 건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지도를 한번 딱 보시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도를 한번 꼭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항구 이름 있죠.
세바스토폴. 세바스토폴. 예, 세바스토폴 왜 러시아가 그걸 안 뺏기려고 난리를 쳤을까요? 크림반도에. 맞아요. 거기가 거의 유일한 부동항이에요. 예. 얼지 않는 유일한 항공. 예,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크림반도라는데 네. 이 크림반도가 뭐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크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투르크어, 타타르어로는 크름이에요. 크름. 예, 크름인데 이게 이제 크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뭐 발음하기가 한국말로는 발음이 되는데 영어권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크림 한 거예요. 예,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크림 반도 이쪽 지역이 원래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지역. 아, 그래 러시아 땅 아니었나요? 아니요. 18세기 들어와서 뺏깁니다. 아, 오스만 투르크가 크림반도 크림까지 가져갔는데 이제 힘이 좀 쇠퇴하면서 러시아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오스만 투르크의 통제를 받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역사적으로 좀 볼까요? 네. 제가 이런 문제를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내는데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몽골이 러시아를 얼마나 지배했을까요? 몇 년? 글쎄요, 뭐 저도 역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1240년에 일단 격파를 하고요. 네. 완전히 몽골이 러시아 쪽을 뺏긴 게 1480년이에요. 240년 동안 지배합니다. 우와, 생각보다 되게 긴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나폴레옹이 한 말이 아니라고 얘기도 하지만, 네. 러시아 사람들의 껍질을 벗기면 뒤에는 몽골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혼혈이 돼서. 예, 혼혈이 돼서. 그런데 이 크림반도 지역은 러시아가 언제 뺏어가냐면 18세기 들어서 뺏어가요. 오, 그럼 거의 1700년 되니까 상당히 뒤에 이쪽 지역은 누가 살았냐면,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만 지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몽골이 여기를 지배할 때는 그 징기스칸의 큰아들 조치라고 그러거든요. 네. 조치 울루스라고 그래요. 조치가 다스리는 땅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치의 아들인 바투가 다스렸고, 네. 이 바투가 거기를 이제 확실하게 했고, 그러면서 거기를 우리가 보통 킵차크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영어권에서는 골든 호르드라고 불렀죠. 네. 예, 뭐 알탄 오르다인데 그거를 이제 발음하다 보면 알탄이 이제 그게 골드고 네. 오르다를 갖다 호르드라고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상한 말이 됐는데 영어권에서는 골든 호르드라고 그래요. 이쪽 지역을 뺏긴 건 1480년부터 이제 뺏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 크림반도 지역은 18세기 들어와서 뺏기거든요. 18세기 때 뺏기는데, 그런데 18세기에서 이 땅을 두고 오스만 투르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면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타타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어가 튀르크 계통이거든요. 예, 러시아가 이쪽 지배할 때 이 타타르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로 많이 왔고, 그래서 이 크림반도 지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전쟁이 있습니다. 1853년에서 1856년. 네. 이 전쟁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전쟁이 뭔지는 잘 몰라도 두 가지는 알아요.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파생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그렇죠. 나이팅게일. 이때 네. 오스만 러시아를 누르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투르크를 도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기는데 그때 나이팅게일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나온 게 적십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1864년에 적십자가 이 크림반도 이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의 활약을 보고 거기에 감명을 먹어서 앙리 듀낭이 만든 게 적십자예요. 레드크로스. 예, 그거는 알잖아요, 우리. 맞아, 그건 알아요. 예. 공부에 배워, 역사책에. 예, 그러니까 이 크림반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면 크림반도 지도를 보시면 왜 중요한지 딱 나와요. 세바스토폴도 있지만 거기가 바로 흑해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여기를 장악하면 여기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네. 그다음에 이 수출 항구도 되고, 파이프라인도 되고, 경제적, 정치적 이 모든 게 다. 예, 문화적으로 오스만 투르크는 여기 한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땅, 러시아한테 뺏겨서는 안 되는 땅이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타타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튀르키는 우리가 다시 가져오고 싶은. 뭐 우리가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를 러시아가 갖고 와서는 안 된다. 네, 타타르 사람들이 있어요. 타타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튀르크 계통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네. 타타르라는 말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언어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오스만 투르크는 여기에 우리로 치면 좀 맞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주와 같은 곳이죠. 예. 우리 한국 근데 만주보다 훨씬 강하죠.
우리는 이제 북한 때문에 북한이 통일되면 우리 만주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은 많이 안 나와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근데 여긴 또 실제로 오랜 몇백 년 동안 뭐 간접적인 직접적인 지배를 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럼요. 훨씬 더 와닿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타타르 사람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아시아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사람도 생긴 거 보면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예, 튀르크 쓰고 예, 러시아어도 쓰지만 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에르도안의 꿈은 에르도안의 외교 정책은 집권할 때부터 늘 나온 얘기지만 신오스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잃어버린 땅들이나 그쪽에서 적어도 지금 현재 그 땅은 다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가 이 오스만 제국의 전신으로 그게 1923년에 튀르키예 공화국이 시작하면서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오스만 제국을 없애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웠지만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의 전통과 빠이빠이 했지만 네. 나는 다시 그거 살리고 싶다. 적어도 문화적으로 살리겠다. 그러면서 튀르키예가 신오스만주의하면서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쭉 퍼져 있는 오스만 제국이 쭉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문화적으로 규합하고 싶어해요. 그러면은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수렁에 빠져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동에 이제 힘을 못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그렇죠. 기회죠. 그러니까 신상급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그런 튀르키예가 중동으로 내려오는 거를 영 마뜩찮죠. 내가 맹주인데. 예, 내가 그래도 힘 꽤나 썼는데 이 동네에서 방구 꽤나 꼈는데 야, 튀르키예 니네들이 와서 정말 방구를 낀다. 시리아 먹은 게 컸어요. 시리아. 예, 시리아를 친 튀르키예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게 이게 러시아도 이란도 굉장히 큰 패착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또 우크라이나에다가는 포탄하고 들어온 무기도 막 팔아먹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튀르키예가.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란과 튀르키예의 드론 전쟁이에요. 예, 그 튀르키예 드론이 좀 더 낫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네. 바이타락이라고요. 거기에서 드론을 우크라이나 많이 줘가지고 그걸로 러시아를 괴롭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짜증이 나가지고 네. 자기네들 드론 필요하니까 이란으로부터 샤히드 드론을 다 받은 거죠. 이게 국제전이군요, 중동까지. 네, 국제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EU에서는 계속적으로 튀르키예가 나토 편에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또 서방 입장에서는 좀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러시아 견제해 주니까. 그러니까 EU가 튀르키예에 대해서 감정이 참 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지난 1923년부터 그 꿈은 뭐냐면 유럽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EU는 튀르키예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에요. 일단 EU는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 문명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만 무슬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찝찝한데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은 우리 그거 아니다 하고 계속 튀르키예에서는 세속화하면서 유럽 기준으로 많이 맞춰갔거든요. 네. 그런데 또 어디서 걸리냐면 경제적으로도 걸려요. 유럽 인구 중에서 유럽 한 단일 국가 중에서 9천만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가장 아마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독일이나 이런 나라일 텐데 튀르키예는 8천이 넘어요. 8천만이. 너무 많구나. 예, 거기다가 1차 산업, 농산물. 네. 만약에 EU 시장이 개방돼서 튀르키예가 거기 EU의 일원이 된다면 동유럽 쪽에 있는 모든 농업 중심 국가들 다 죽어요. 토화되겠군요. 무관세니까. 네. 그 튀르키예 품질 좋은 게 많잖아요. 농산물이 들어오면.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멋있는 거를 들춰내면 역시 돈 얘기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그러면서도 튀르키예한테 튀르키예를 박대하지 못했던 거는 시리아 사태 나면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로 갔잖아요. 네. 그 튀르키예가 만약에 문을 열어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럽으로. 유럽으로 가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그걸로 사실 그 난민 장사를 했죠. 우리가 문을 열면은 니네 끝나는 거 알잖아. 그럼 니네들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겠니? 예. 우리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많은 보조금도 줬어요. 근데 사실은 보조금 택도 없지만, 예. 그래서 튀르키예가 무서운 거예요. 유럽은. 난민 문제 있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튀르키예가 자기 편 들어주길 바라는 거죠. 다행히, 우크라이나에 더 우호적이니까. 네. 유럽은 한숨은 혼이 내려놨는데, 그래서 튀르키예를 지금 응원하고 있죠. 푸틴 대통령도 튀르키예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내가 좀 더 우위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이렇게 수가 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튀르키예 니네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나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고수들이죠. 아, 고수들이네. 예, 고수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라는 게 그게 중요한데, 지도자가, 판단은 잘 읽고, 아무한테나, 국제관계에서 아무한테나 이 나쁜 놈이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이란이 그런 거 잘하잖아. 이스라엘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더 잘하죠. 한국 서울 봐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지도자든 간에 누구를 싫다, 누구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은 더 이상 그 관계가 없어져요. 그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지도자들은 항상 말을 아껴요. 지도자의 말은 최종 발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터키 사람들이 뭐 러시아 욕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터키 사람 욕하는 거 그거야 뭐 국민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죠. 우리도 한국도 일본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한마디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양국의 관계는 어긋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튀르키예는 분명히 전선에서는 반대편에 서 있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아, 일단은 그 최종 선은 서로 넘지 않고 있는 거네. 네. 교수님, 5월에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하는 큰 행사인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고 하면 여기에 또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 국가들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에 중동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대표가 참가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팔 문제에서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압도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을 듣는다기보다는 두 국가 해법을 항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두 국가 해법을 계속 지지합니다.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나라로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대표를 수반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그 남쪽 협력이죠. 글로벌 사우스. 네. 예, 쉽게 말하면 서방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한 나라들, 뭐 전 세계 국가의 한 80%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네. 그쪽으로 지금 러시아, 중국, 뭐 브라질 이쪽이 다 뭉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만,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런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러시아가 그 글로벌 사우스에 쉽게 말하면 중국과 함께 맏형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도 어쨌든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영향력이 좀 축소됐지만 이걸 결코 놓고 싶은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네, 쉽게 축소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을 많이 뺀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란과도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란과 러시아가 사이가 그렇게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푸틴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정에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란이 그거 받을 것 같잖아요. 네. 이란이 다 거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죠? 이란의 그게 한 정파만 거부한 게 아니라 네. 이란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개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언론에서 뭐 나오냐면 러시아 믿지 말아라. 러시아하고 미국이 너무 친하지 않느냐.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친해서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라는 선물을 러시아한테 줬는데 네. 그러면 러시아가 뭐 어떻게 하겠니? 미국이 좋아하는 선물 주겠지?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 핵협정이잖아. 그러면 러시아가 가운데 중재자 역할 제대로 할까? 아니야. 쟤는 미국 편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란이 러시아를 중재자로 선택 안 한 거야. 야, 이게 러우 전쟁이 없었으면 조금 친하게 지냈을 수도 있을 텐데 시리아에서 약간 동맹 관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동맹관계 좀 목표가 달랐고요. 사실은 양측이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항상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가끔도 거짓말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서방이에요. 친서방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네. 이란이 발전을 하려면 기술이 많은 서방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러시아나 중국이 낫겠어요? 서방이 낫죠. 서방이 낫죠. 그러니까 이란에는 많은 그 산업을 할 게 있고 그 기술이 필요한데 서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서방이거든요. 그런데 왜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느냐? 이건 2018년에 트럼프가 이란을 막 계속 쪼으면서 이란이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게 하니까 이란이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딱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야, 원래 쟤네들 서방 쪽에 가는 애들인데 지금 지네들이 힘드니까 올라오는구나. 근데 뭐 봐주자. 우리 나쁠 건 없으니까. 같이 좀 놀아주지. 근데 쟤네들 분명히 상황 나아지면 서방으로 갈 거야. 네. 서로 이렇게 진심으로 친구는 절대 아니군요. 진심으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해요. 이란과 러시아의 역사는 우리하고 한일 관계는 게임이 안 되게 또 얽혀 있어요. 그래요. 이거 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재미있게 또 네,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